지난달 3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고층 빌딩 숲 한복판을 때린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 그리고 바로 이틀 뒤 러시아 시민들의 통곡이 멈추기도 전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시내를 향해 또다시 드론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던 수도의 시민들이 큰 공포를 느낄 정도의 과감한 공격이 이어지자 러시아는 분노와 난감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데요. 외부에서의 드론 공격도 모자라 러시아 내부에선 시민들의 방화가 수십 차례나 이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 독립매체 메두자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군 입영사무소와 국방부 건물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최소 28건이나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두자는 입영사무소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은 지난해 9월 동원령이 발표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방화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고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에서도 방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안톤 게라시엔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은 트위터에 방화 영상을 올리며 러시아 의회가 징병 연령을 3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승인한 뒤 격앙된 시민들이 입영사무소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하원격인 국가두마의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민의 징병 연령을 내년부터 18에서 30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현행 징병 연령 상한선인 27세를 30세로 즉각 높인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연방평의회의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안이 발효됩니다. 지난해 동원령으로 국민들의 탈출 러시가 일어나는 등 큰 고초를 겪었던 푸틴과 러시아 정부가 징병 대상자를 확대해 추가 동원령 없이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검은 속내를 알아차린 일부 러시아 국민들이 입영사무소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수 현지 언론들은 방화 용의자들 대부분이 가짜 정보요원의 강요 전화를 받고 이 일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방화 시도가 있었던 크림반도와 카잔에서 붙잡힌 2명의 중년 여성들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 북부 세베로드빈스크에서 76세 남성이 입영사무소에 화염병을 던진 후 구금됐는데 이 남성의 집에서도 배신자를 처벌하라는 지시가 담긴 온라인 통신문이 발견됐죠. 31일 자바이칼스키에선 17세 소녀가 입영사무소에 우크라이나 스파이가 근무하고 있다고 확신한 후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독립매체 바자는 거의 모든 방화범들이 FSB의 임원이라고 사칭한 사람의 연락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용의자들은 지역 입영사무소에 우크라전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우크라 정보부에 전달하는 반역자가 있다는 주장을 듣고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방화에 동참한 걸로 보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에선 입영사무소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테러 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러한 전화 사기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소행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러시아는 침공 1년 6개월을 맞는 시점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